네, SEO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리큘럼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개의 파트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시간가량 진행이 되므로 조금 빠르고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EO 클래스의 그 쇼핑몰 SEO이다 보니까 신청해주신 분들 중에서는 그 쇼핑몰이 아닌 홈페이지나 일부 사이트의 SEO에 관심이 있으셔서 신청해 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이번 클래스는 이 고도물 쇼핑몰이 네이버와 그 구글의 검색에서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고도물 솔루션에 이 SEO가 잘 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검색을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일반적인 다른 어떤 사이트나 홈페이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업이 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좀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쇼핑몰 홍보에 SEO가 중요한 이유, 그리고 사전에 어떠한 준비물이 필요한지 준비 도구 한번 살펴보고요. SEO,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고 불리우는 이 네이버와 구글의 로봇들, 그 로봇들에게 우리 쇼핑몰을 알려주는 준비 단계에서 우리 고도물 쇼핑몰에 어떠한 세팅이 필요한지, 그런 세팅을 우리 고도물 솔루션에 진행해보는 과정을 두 번째 파트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에게 우리 쇼핑몰의 존재를 알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 그리고 구글의 서치 콘솔이라고 하는 이 각각의 이 사이트 연결된 관리 툴에 우리가 기능들을 활용해서 우리 쇼핑몰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분석 도구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각각의 도구를 이용해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고쳐보고 또 점검하는 또 그런 화면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이렇게 4가지 파트를 이용해서 이번 SEO 클래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구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와 구글에서 여러 정보들을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네이버와 구글에서 많은 정보들을 검색을 하시죠.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사이트, 홈페이지, 병원, 학교 등등과 같은 여러 정보들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검색을 통해서 우리가 찾죠. 검색을 통한 정보를 찾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이트의 주소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로봇이 우리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쇼핑몰의 주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주소가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키워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쇼핑몰의 이름이면 가장 좋겠지만 쇼핑몰 이름 자체가 유명하지 않다거나 하면 일반적인 다른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했을 때 우리 쇼핑몰 주소가 가장 상위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쇼핑몰에 연관되어 있는 키워드 그리고 우리 쇼핑몰의 이름을 주소와 연관시켜서 네이버와 구글에게 알려주는 일, 그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하고요. 그 가장 먼저 우리가 등록해야 되는 곳이 바로 네이버와 구글의 서치 어드바이저 그리고 서치 콘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단계별 쇼핑몰 검색 등록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쇼핑몰을 등록해야 합니다. 내 쇼핑몰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색 로봇이 내가 운영 중인 쇼핑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네이버와 구글의 각각 해당하는 플랫폼에 웹마스터 도구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 툴이 있는데요. 그 도구에 우리 쇼핑몰을 등록합니다. 자, 등록한다고 해서 다 모두 노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 검색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들이 우리 쇼핑몰에 정상적으로 방문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쇼핑몰이 방문이 가능한 쇼핑몰이라고 인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웹마스터 도구라고 하는 하나의 툴에 수시로 여러분들이 조금 방문하셔서 제대로 우리 쇼핑몰이 노출되고 있는지, 수집하고 있는지, 자료가 제대로 색인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좀 점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수집되고 있다라고 느껴지시면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잘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쇼핑몰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꾸준하게 생산하고 꾸준하게 홍보하는 일을 계속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한 번 등록하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계속해서 서클로 순환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운영하고 가꾸고 이 단계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루어 주셔야지 쇼핑몰은 계속 이 네이버와 구글에서 상위 노출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웹상에는 사실 여러 개의 사이트가 존재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이트들이 존재합니다. 이 네이버를 먼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이버를 기준으로 네이버의 검색 로봇들은 이런 사이트들을 이 차례대로 방문해서 이 네이버 로봇이 가장 선호하는 내가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들을 차례대로 방문해서 이 사이트의 정보를 수집하고 검색 결과에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하자면 이 네이버 검색 로봇에게 가장 좀 좋아할 만한 사이트, 네이버 검색 로봇이 잘 찾을 수 있을 만한 사이트를 우리는 만들어줘야 하고, 자, 그런 사이트를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검색 엔진에 최적화된 사이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이버 검색 로봇이 웹상에 뿌려진 여러 사이트들 중에서 우리 쇼핑몰을 딱 발견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발견된 사이트 중에서 고객이 입력한 키워드에 적합한지, 그리고 내가 취향에 맞는 사이트대로 만들었는지, 로봇의 이 취향에 맞는 사이트대로 최적화된 사이트인지를 이렇게 접근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발견한 사이트에 접근해서 여러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네이버와 이 구글이 정해 놓은 각각의 규칙에 맞는 로직에 따라서 검색 순위에 의해서 결과에 반영한다. 요런 순서에 의해서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런 어떤 과정들이 이 1시간 안에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이트를 등록하고 이 등록된 사이트의 이런 점검의 결과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반영할 수 있는지 좀 쉬운 단계부터 우리가 짚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로봇이 내가 운영하는 쇼핑몰을 알아볼 수 있도록 등록하는 과정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어떠한 서비스이든지 간에 그 서비스에 우리가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네이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하고요. 구글은 구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지메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네이버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이버에서 서치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와서 서치 어드바이저에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저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오시게 되면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가이드하고 웹마스터 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제 웹마스터 도구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4개의 먼저 사이트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이버 아이디 하나당 최대 100개의 이렇게 사이트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쇼핑몰 운영자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등록 과정을 직접 진행하지 않으시고 대행사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든지 아니면 에이전시를 통해서 진행하신 그러는 경험도 예전에는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 자체를 공유를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그 마케팅 대행사의 네이버 아이디로 등록하시는 경우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클래스나 기타 어떤 수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네이버 자체 아이디를 본인 운영자의 아이디로 진행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후에 이런 웹마스터 도구를 방문해서 점검 현황 등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의 아이디를 가지고 등록하지 마시고 운영자의 직접 아이디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반드시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 웹마스터 도구라는 이 별도의 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사이트가 수집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네이버 아이디 운영자 여러분들의 아이디로 이렇게 반드시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클래스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저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시 도메인하고 지금 대표 도메인이 이렇게 많이 섞여 있죠. 가급적 이런 그 사이트 등록의 과정은 대표 도메인으로 연결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연습 삼아서 임시 도메인이나 기본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 놓은 다음에는 또 대표 도메인으로 바꿔 놓으면 이 사이트 주소 자체가 검색 로봇은 사이트 주소대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주소가 또 노출이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 주소를 모두 완벽하게 마지막 최종 대표 도메인으로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 삼아서 기본 도메인으로 연결을 해 주셨다고 하시면 요거를 삭제 처리하시고 다시 대표 도메인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워낙 우리가 연습하면서 많이 이렇게 접속을 통해서 노출이 되면 이게 또 대표 도메인으로 또 바뀌기가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세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대표 도메인으로 사이트 등록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 서버까지 연결되어 있는 최종 도메인으로 그렇게 사이트 등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사이트 등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쇼핑몰 이렇게 주소를 이렇게 사이트 등록 입력창에 뒤에 슬래시 없이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소유 확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소유 확인에서 여러분들 두 가지 방식으로 사이트의 소유 확인이 있는데 이 소유 확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사이트가 지금 등록하시려는 당신의 사이트가 맞습니까? 라는 의미로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주는데요. 저희 고도몰은 HTML 태그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HTML 태그를 클릭하게 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 메타네임이라고 하는 이 태그 있죠? 이 태그에 뭐 네이버 사이트 베리케이션하고 컨텐츠 하는 뒤에 값이 이렇게 주어지게 돼요. 이 전체 태그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오른쪽에 이렇게 하시거나 복사 해주십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여러분에게 부여하는 이 태그 값을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쇼핑몰 어드민으로 이동하셔서 기본 설정에 외부 서비스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외부 서비스는 외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여러 이런 어떤 스크립트라고 불리우는 뭐 소스, 태그들을 등록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외부 스크립트 등록 버튼을 클릭해서 네, 여러분들 내부에서 알아보기 쉽도록 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고 부여한 스크립트는 상단 공통 영역에 지정하게 해서 입력하게 됩니다.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다시 네이버 소유 확인 웹마스터로 이동해 주시고 자, 너가 준 태그를 내가 붙여넣기 했어. 자, 이런 의미로 소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 등록 방지 입력 창이 나오게 되고요. 그대로 입력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사이트 소유 확인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검색 노출은 보장하지 않으며 로직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선 서로
소유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이런 연결고리는 확실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트 목록에 등록 일자와 함께 우리가 방금 전에 연결한 사이트에 이렇게 노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사이트는 우리가 등록 처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간단 체크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간단 체크는 우리 쇼핑몰 자체가 네이버에 등록도 되었고 네이버 자체에서 우리 네이버 로봇이 우리 쇼핑몰을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시만요. 쇼핑몰 주소를 이렇게 간단 체크창에 한번 이렇게 넣으시고 돋보기 버튼 한번 클릭하셔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사이트 정상 접속 여부부터 우리 오픈 그래프까지의 총 7개의 항목에서 체크 표시와 그다음에 또 물음표 표시, 또 X 표시 등과 같이 이렇게 상태값이 이렇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 상태값이 모두 이렇게 녹색 체크 표시로 만들어주는 과정, 이 과정을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색 엔진에 우리 쇼핑몰을 알려주는 이 준비 단계를 이제부터 검색 엔진 최적화 설정한다. 자, 그래서 검색 로봇에게 우리 쇼핑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과정부터 우리 어드민에서 설정하는 이 진행 사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간단 체크라고 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100점을 맞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100점을 맞기 위한 과정을 진행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로봇이 우리 쇼핑몰에 접근할 수 있는 허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쇼핑몰에 로봇들을 접근할 수 있는 허용 부분인데요. 어드민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리자 페이지 이동해 주시고요. 상단 기본 설정에 검색 엔진 최적화 설정이라는 메뉴로 이동합니다. 화면 조금 키울게요. 네, 검색 엔진 최적화 설정이라는 메뉴로 딱 이동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 이 검색 로봇 정보 수집 설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보여지시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쇼핑몰 솔루션하고 아마 최근 신청하신 그 쇼핑몰 솔루션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조금 다르실 거예요. 저희가 몇 개의 그런 어떤 그 일부 그 크롤링 로봇을 몇 개 이렇게 좀 배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뭐 클라우드 봇, 뭐 여기 뭐 MJ12 봇, 뭐 이런 어떤 봇들이 있죠. 이런 봇이 다 이렇게 로봇 이름입니다. 무슨 봇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위에 있는 요 로봇들이 네. 요 로봇들 보이시나요? 가장 위에 있는 최근에 만약에 신청하셨다고 하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 요 로봇들이 네, 조금 나쁜 로봇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 쇼핑몰에 접근하면 안 되는 좀 어뷰징이 좀 심한 로봇들이어서 고도몰에 접근을 조금 자주 하는 로봇들이어서 저희가 이런 로봇들을 조금 추려가지고 이렇게 미리 많이 모아서 쇼핑몰에 공통적으로 좀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disallow 해서 이렇게 슬래시가 되어 있죠. 이 로봇들은 우리 쇼핑몰 모든 디렉토리, 그러니까 모든 폴더에 접근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이렇게 지우면 접근해,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요 위에 있는 이 4개의 로봇들은, 네, 우리, 유익하지 않은 로봇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로봇들은 접근하지 마라는 의미로 그대로 이렇게 슬래시를 막아두시면 되고요. 그 밑에 붙어 있는 이제 페이스북 더 쭉 내리셔서 아마 다음호화까지는 기존에 있던 로봇들하고 좀 섞여 있을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예띠 그리고 여기 as 네이버 뭐 구글봇 이렇게 구글봇하고 그다음에 다음호화 다음 로봇 그다음에 네이버 로봇 이렇게 네,
우리 수집 로봇들이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광고봇들. 그 로봇들은 이제 접근해도 되는데 다만 어드민, 그다음에 config, date, 그다음에 뭐 모듈, 그다음에 tmp 요런 어떤 폴더에는 오지 마. 이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희망한다라고 생각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 폴더를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요. 또는 접근을 희망한다라고 하시면 그냥 얘를 이렇게 allow로 바꾸시면 이 폴더는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명칭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검색 로봇 정보 수집에 대한 허용은 뭐요 상태 그대로 두셔도 크게 뭐 무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해당 검색 로봇 쇼핑몰 전체 내용 접근 거부. 그리고 제가 이 밑에 보여드린 이 내용 있죠? 해당 검색 로봇에게 어드민, config, 데이터, 모듈, tmp가 디렉토리인 페이지를 제외하고 쇼핑몰 접근 허용.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드민은 어드민에 관련되어 있는 폴더. 관리자에 관련되어 있는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데이터는 이 데이터의 그 스킨의 안에 있는 집중적인 내용들 뭐 등등등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폴더는 다 접근이 가능한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쇼핑몰의 상세 페이지 폴더 한번 보시면 상세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 상세 페이지 디렉토리 보시면 이 굿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접근해도 돼. 뭐 요런 의미인 겁니다. 아까 거기에는 이 폴더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런 식으로 이 검색 로봇의 허용과 접근, 제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요거 그대로 그냥 두셔도 관계없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색 로봇에게 쇼핑몰 내용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네이버하고 다음 로봇에게 특정 디렉토리를 제외한 쇼핑몰의 접근은 이미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검색 로봇이 쇼핑몰 정보를 잘 이해하고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돕는 주요한 내용을 입력하는 그런 입력란인데요. 주요 페이지 SEO 태그 설정입니다. 주요 페이지 SEO 태그 설정의 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쇼핑몰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메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홈 메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몰의 메인 화면 자체의 SEO인데요. 총 3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타이틀, 그리고 메타 태그 작성자, 그리고 메타 태그 설명 입력란이 아마 보이실 텐데요. 요 타이틀은 여러분들 쇼핑몰의 주제를 알려주는 항목으로 페이지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쇼핑몰의 비즈니스 내용의 정보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쇼핑몰 검색했을 때 제가 이 오른쪽에 저희 사용하고 계신 그 고객사 업체의 명미당을 이렇게 예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에 이렇게 상단에 나오는 그 상단 타이틀이자 주제 제목 이름으로 이렇게 노출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성격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쇼핑몰 이름과 함께 좀 섞어서 이렇게 잘 노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입력해 주시면 좋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작성자입니다. 작성자는 사실상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노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색 엔진에서 쇼핑몰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집하고 검색해서 노출하는 그런 어떤 수집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또 검색 키워드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 아마 쇼핑몰의 이름을 가장 많이 넣으십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작성자 요 입력란도 비워놓지 말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메타 태그 설명인데요. 우리 쇼핑몰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하는 항목으로 이 컨텐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입력하는데요. 이 컨텐츠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커머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쇼핑몰 운영,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이템, 사업의 카테고리, 이런 방향성에 맞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으로 입력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타 태그 설명 부분 란도 마찬가지로
간략하게 설명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타이틀이나 메타 태그 설명은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복되는 내용 없이, 중복되는 단어의 중복 없이 이렇게 입력해라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과 설명 입력란에는 가급적 중복하는 단어 없이 입력하셔라. 요게 조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입력란에 이제 어드민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드민. 네, 어드민에 보시면 지금 타이틀은 뭐 200글자, 작성자도 200글자, 밑에 이제 설명은 이제 글자 수 제한은 없는데요. 가급적 타이틀과 설명, 뭐 작성자 등도 가급적이면 45자 이내로. 네, 너무 길게는 작성하지 마시고 45자 이내로 이렇게 작성해 줄 것을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가 공통이 이제 메인 화면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상품 카테고리 브랜드 기획전 게시판은 이 상품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그러니까 상품도 등록할 때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상품마다 SEO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상품에서 상품 등록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쭉 밑으로 내리시면 이 상품 페이지마다도 이렇게 페이지별 우리가 SEO라고 하는 개별 설정이 가능한데요. 여기 있죠. 여기 사용함으로 하시고 개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우리가 이제 많이 개별 하면 너무 힘드니 공통적으로 사용할 상품 페이지 SEO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테고리 페이지도 이 카테고리 페이지 마찬가지 브랜드 기획전 게시판. 그래서 주요 페이지에 대표 SEO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오픈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그래프는 이 SNS 플랫폼에 쇼핑몰 URL이 공유될 때 표시되는 형식으로 대표 이미지와 페이지 정보를 설정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SNS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그 메신저 같은 곳에 우리가 URL을 보냈을 때 오른쪽에 보여지시는 이런 어떤 형식의 그런 정보를 설정하는 곳인데요. 요거하고 네이버하고 무슨 상관이냐? 요거하고 구글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네이버와 구글에서 우리 쇼핑몰이 최적화되었다라고 보는 포인트, 그러니까 점수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쇼핑몰이 SNS상에서 노출될 때에 고객들에게 주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보겠다라는 점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와 구글이 이렇게 점수 체크할 때 SNS상에서 이 쇼핑몰이 잘 보여지고 있나도 본인들이 보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 이미지, 그리고 메타 태그, 대표 제목, 그리고 대표 설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표 이미지는 우리 쇼핑몰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잘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목과 설명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입력한 그 내용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입력한 요 내용. 네, 여기에 입력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가급적이면 넣어주실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 쇼핑몰이나 모바일 쇼핑몰에 노출되는 요 작성자 설명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네, 오픈 그래프에 입력되는 요 항목도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오픈 그래프도 점수화되는 항목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사이트 맵인데요, 여러분. 사이트 맵은 이제 검색 로봇에게 수집되어야 할 페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마련된 표준 규약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사이트 맵은 우리가 이 사람이 보는 이 사이트 맵은 이 오른쪽에 보여지시는 요런 어떤 지도, 이런 어떤 그 내비게이션에 의한 이런 어떤 지도가 있고, 로보트가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쇼핑몰 자체를 이렇게 검색 로봇이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지도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 맵으로 우리 쇼핑몰을 전환해서 각각 우리 쇼핑몰에도 제출하고 네이버와 구글에도 제출해야지만이 검색 로봇이 조금 더 쇼핑몰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더 잘 수집되게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사이트맵 제출은 필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쇼핑몰을 이런 사이트맵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사이트 맵에 있는 모든 도메인은 우리 소유 확인된, 우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유 확인. 그래서 주소가 최종 소유 확인된. 그래서 우리가 전환할 때는 뭐 기본 도메인이었는데 나중에 뭐 알고 봤더니 뭐 대표 도메인으로 바뀌었다. 그럼 도메인 자체가 맞지 않죠. 요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두 소유 확인된, 그러니까 최종 도메인으로 만들어 주셔라. 그래서 사이트 맵도 마찬가지로 최종 그 대표 도메인으로 연결된 다음에 만들어 주셔야지 된다. 소유 확인과 함께 더불어서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용량이 뭐 10MB 넘어가는 경우에 제출할 수는 없다. 하나의 사이트 맵은 500개, 5만 개죠. 5만 개 이상. 그러니까 5만 개 정도의 URL을 포함할 수 없다. 그러니까 5만 개의 그 하위 그 페이지가 생성된 것은 만들 수가 없다. 뭐 등등등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그 B2B 같은 그런 쇼핑몰들 상품 개수가 5만 개 막 이상 넘어간 것은 사이트 맵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료 사이트 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이렇게 사이트맵 주소인데요. 뭐 xml-sitemaps.com 이게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사이트맵 전환 앱입니다. 여기에 우리 쇼핑몰에 이렇게 최종 주소를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스타트만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네, 사이트 맵으로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가죠. 자, 이렇게 시간이 쭉 가고 나게 되면 sitemaps.xml이라는 요 XML 확장자의 사이트 맵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사이트 맵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죠. 사이트 맵. 찾아보기를 통해서 해당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트 맵 만들어지는 동안에 요거 하나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페이지 SEO 설정할 때 제가 키워드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예전에 진짜 요 키워드 자체가 여러분들 정말 검색 키워드였어요. 정말 검색 키워드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뭐 명미당 같은 경우는 뭐 떡 콤마, 뭐 바발쑥떡 콤마에서 우리 쇼핑몰의 키워드로 작용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주요 단어들을 여기에 입력하는 그런 용도로 우리가 활용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 키워드 자체가 키워드로서의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키워드 자체를 이제는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너무 이제 어뷰징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이 메타 키워드라는 것을 우리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가 이제 되어버렸죠. 그래서 키워드는 사실상 뭐 입력을 하시는 것이 물론 좋은데 요게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키워드로서의 그런 힘 자체로 강력하게 발휘를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사실 네이버와 구글에서의 어떤 웹 그 마스터 도구에서의 문서에서도 그렇게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키워드에 또 우리가 입력을 해서 또 이렇게 뭐 역할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할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요게 검색 엔진 최적화의 점수로서 요거를 입력을 하고 안 하고로 이거를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겠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제가 좀 설명을 이렇게 좀 넘어간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입력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의 그 사이트의 아이템 또는 컨텐츠에 가장 유사한 키워드 10개 정도 너무 많이는 입력하지 마시고 또 중복되게 입력하지 마시고 콤마로 입력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검색했을 때 우리 노출되는 요 부분은 우리가 노출하고 싶다고 해서 노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검색 결과에 의해서 네이버에서 잘 SEO 된 카테고리
또는 페이지 위주의 타이틀로 노출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카테고리가 노출될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 있죠. 이렇게 노출되는 영역은 이거는 네이버에서 알아서 노출하는 영역이다. 우리가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이트 맵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뷰 사이트 맵 디테일 하시면 화면 넘어가게 되고 이제 다운로드 유어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 다운로드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보여지시죠? 다운로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운로드 파일에서 요거를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데리고 와볼게요. 제가 미리 받은 게 있어서 이름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렇게 사이트 맵이라고 하는 파일을 하나 이렇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드민에서 사이트 맵 찾아보기 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이 사이트 맵을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페이지 경로 설정 보이시나요? 페이지 경로 설정은 여기 물음표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에 접근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쇼핑몰에 어떤 그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페이지가 이제 뭐 종료가 되었다거나 그 페이지 자체가 이제 끝났다거나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페이지에 어떤 고객이 접근할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그대로 그 오류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연결되는 페이지로 이제 우리가 고객을 이동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페이지로 보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이동시키는 거고 오류 페이지로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이 페이지로 이제 고객에게 안내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페이지 경로 설정 없음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자, 대표 URL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URL 설정을 사용함으로 선택하면 우리가 동일한 페이지로 연결되는 중복 URL 중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여러 어떤 URL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뭐 땡땡땡.co.kr 또는 땡땡땡.com 뭐 이런 식의 하나의 페이지에 여러 URL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 URL을 사용하겠다라고 지정을 해놔야지만이 이렇게 지정을 해놔야지만이 로봇에게는 선호 URL로 찾아올 수 있는 경로, 그래서 트래픽의 분산을 조금 우리가 시켜서 검색 엔진이 더 용이하게 우리 쇼핑몰을 찾아오게끔 만든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대표 URL이 그러니까 중복하는 URL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표 URL 설정을 반드시 해놔야지만이 요거 자체도 SEO에 최적화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용함으로 하시게 되면 그 태그 하나가 이렇게 우리 쇼핑몰에 심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태그가 심어지게 되면 그 태그 자체도 검색 엔진 최적화 설정의 점수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저장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저장이 완료되었다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여기 사이트 간단 체크로 이동해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이렇게 간단 체크 점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아까 제목이랑 이제 설명을 아까 입력하지 않았는데 지금 로봇 접근할 수 있고 정상 접속, 제목 설명 이렇게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다 V 표시 만들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V 표시가 되는 쇼핑몰 주소를 한번 접근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성된 쇼핑몰로 이동해서 완성된 쇼핑몰의 주소로 한번 샘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닫고 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간단 체크를 통해서 모두 상태값이 올바른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우선은 기본적인 SEO 설정이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 체크 살펴보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쇼핑몰 간단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쇼핑몰이 이제 최적화되었는데 과연 우리 쇼핑몰이 노출이 언제 될까 이제 궁금하실 수 있죠. 쇼핑몰 등록을 했는데 사이트가 검색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면 네이버에 쇼핑몰이 색인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수집이 잘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이버 검색창에 사이트 땡땡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들의 쇼핑몰 주소를 입력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이렇게 사이트가 노출이 된다라고 하시면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쇼핑몰을 인식하고 이 페이지를 크롤 모아서 색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쇼핑몰이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이트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유 확인은 명확히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이버에 만약에 쇼핑몰 존재를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 기본 도메인과 임시 도메인으로 등록한 건 아닌지 대표 도메인과 보안 서버가 연결되는 최종으로 등록한 건 아닌지 확인해 주시고요. 나는 제대로 등록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쇼핑몰이 아직 검색 엔진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았거나 수집이 어려운 환경일 수가 있으니 간단 체크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체크에서의 그런 상태값 항목이 정확하게 되어 있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걸려서 계속 조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의 노출 자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해서 많이 열어보면 이게 열린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기 위에 이제 URL 검색 결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저처럼 이제 아마 이렇게 나와지시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확인이 되면 검색을 통해서 우선 수집이 돼서 모아지고는 있으나 상위 노출은 아직 되고 있지 않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노출 자체는 되진 않지만 우선 등록되어서 노출되는 단계까지는 되어 있으니 이제 계속 우리가 상위 노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조금 마련해가는 과정. 네, 많이 클릭하고 열어보는 과정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쇼핑몰 자체가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우리 쇼핑몰 자체에서 이제 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죠. 우리 쇼핑몰이 검색 엔진 최적화될 수 있도록 이제 앞단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어느 부분이 조금 더 보강되면 좋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앵커 텍스트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사이트 활성화인데요. 우리 쇼핑몰이 이제 조금 더 로봇들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꾸며주는 것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이제 소스를 수정하실 때 이제 링크를 걸어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링크를 걸어주시는 부분에 입력하실 때 그 링크를 걸어주는 곳이 어디인지 간결한 키워드를 입력하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 쇼핑몰에 링크를 걸어주는 곳이 게시판이다 하면 여기 이제 게시판하고 이제 여기다 입력하는 거죠. 게시판 또는 로그인이다. 그럼 여기가 로그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늘 배너 관리에서도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지 설명 입력란입니다. 이미지 설명 입력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이미지를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입력해 주셔라. 근데 입력한다고 해서 그냥 뭐 아무 텍스트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미지에 걸맞는 컨텐츠, 네, 그 이미지에 걸맞는 내용을 입력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네이버의 그 내용에도 딱 나와 있는 내용, 그
가이드예요. 그래서 무슨 우리 이미지가 이렇게 뭐 냄비의 어떤 그런 뭐 이벤트성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배너 내용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쇼핑몰에 뭐 3월 뭐 냄비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맞게끔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드민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드민에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디자인 메뉴로 이동합니다. 자, 디자인 메뉴에서 배너 관리로 이동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배너들 있죠. 이런 배너들의 수정으로 이동할게요. 수정. 네, 수정으로 이동해서 자, 이게 지금 쿠폰이죠. 자, 웰컴 쿠폰 하면 수정해서 여기 배너 이미지 설명. 저희가 기본적인 스킨에 들어있는 이런 어떤 설명들 자체가 그냥 이 배너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임시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요거 이렇게 넣지 마시고 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컨텐츠에 맞는 성격의 설명을 넣어라.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배너 이미지 설명. 제가 알트와 타이틀의 속성이다. 요거를 빠짐없이 모든 배너들마다 이렇게 넣는다. 기억해 주시고요. 링크를 거는 것을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디자인 메뉴에서 우리 디자인 스킨, 레이아웃 설정.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모든 링크마다 이런 어떤 그 앵커 텍스트라고 하는 해당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소스 수정을 하시면서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요거, 뭐 요런 것들 있죠. 이렇게 매거진, 이런 것들에 화면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기타 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영역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 요게 요 매거진 영역과 일치하는 것으로. 요런 식의 어떤 활성화 텍스트를 잘 만들어서 넣어야 한다. 요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자체, 요 페이지 자체가 이제 우리가 SEO에 준하는 어떤 그런 로봇이 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 요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네이버 한번 페이지, 네이버 여기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이트 관리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고, 저는 이제 조금 연동이 되어 있는 쇼핑몰 화면인데요.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에서 연동이 된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면 연동이 된 다음에 이 쇼핑몰 주소를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쇼핑몰에 이제 전반적인 리포트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 클릭하시면 컨텐츠 노출 클릭이라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 쇼핑몰의 전체적인 클릭률, 클릭률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노출과 클릭률이 나오게 되고 우리 쇼핑몰의 검색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조금 다른 사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포트에 컨텐츠 노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컨텐츠 노출 클릭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온 클릭률과 노출 전환율까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여지시게 되시죠? 확인이 가능하고요. 요런 어떤 검색 웹문서 탑, 유입률, 키워드, 전환, 노출률을 통해서 우리 쇼핑몰이 지금 어떤 페이지가 잘 노출되어서 상위의 고객들로 하여금 유입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보여지시죠? 자, 두 번째 진단은요. 네, 진단 보도록 할게요. 네, 진단은 네이버 로봇이 우리 컨텐츠를 수집하고 이 색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점을 제공하는 레포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수집해서 이
노출되는 문서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수집해서 노출되는 문서. 이 해당하는 이 쇼핑몰에서는 총 13페이지가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집 제한은 검색 로봇이 수집하는 과정에서 수집이 제한된 문서. 제외는 정상적으로 수집은 되었지만 우리가 제외 처리. 그래서 제가 제외도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요. 클래스 진행하다 보면 이런 질문도 많이 주세요. 저는 이 페이지는 좀 검색에서 제외하고 싶은데요. 어떤 경우가 그렇냐면, 우리 쇼핑몰이 다른 데랑 이렇게 콜라보를 진행해가지고, 특별히 링크 자체가 노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링크는 이제 비밀 링크처럼 특정 사람들에게만 노출하고 싶지 검색해서 나오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밀 링크나 아니면 특정 이벤트를 통해서만 노출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걔는 검색에서 제외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제외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외하는 그런 개수 또는 SEO라고 하는 이 마지막은 수집된 문서 중에서 내가 로봇가 수집은 했는데 이거는 검색 엔진 최적화가 좀 필요해라고 판단하는 그런 문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게 개수. 자, 그래서 그런 개수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최적화시켜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집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집 현황은 어떤 지표이냐면요. 네, 우리 사이트가 네이버 검색에 노출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완료, 수집 제한 이렇게 보여지시는 이렇게 시간 이렇게도 보여지시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제가 초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컨텐츠 노출과 이 진단 정도만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몇 개가 수집되고 있는지, 몇 페이지가 노출되고 있는지, 요 정도만 처음에는 보셔도 우리 사이트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요청 보도록 할게요. 요청에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받으셨던 그 사이트 맵을 제출하는데 사실 이 앞에서 우리 지금 리포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지만 가장 먼저 여기 오셔서 이 사이트 맵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이트 관리 오셔서 해당하는 주소 있으시죠? 이 주소로 이렇게 온 다음에 주소로 오신 다음에 요청 오셔서 사이트 맵 제출 오셔서 요 주소 그대로 입력하시고 네, 입력하시고 네, 요게 어려우시면 관리자 페이지에 아마 여러분들 제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관리자 페이지에서 우리 아까 여기 보여지시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요 주소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첨부했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로 이동하셔서 보여지시나요? 이동하셔서 슬래시 사이트 웹점 XML 이렇게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제출된 사이트 맵 하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사이트 맵은 제출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요청 위에 보시면 이제 검색 제외가 있습니다. 검색 제외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어떤 특정 페이지를 좀 제외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 쇼핑몰의 특정 페이지 주소를 복사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 쇼핑몰에서 우리는 뭐 요 카테고리다. 그럴 수 있죠. 이 카테고리는 뭐 사업자 회원한테만 노출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복사하셔서 음, 여기에 붙여넣기 하시고 확인 눌러서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웹페이지 수집 보여지시죠? 수집. 요거는 수집을 요청해. 그래서 특정 페이지의 수집을 요청하고 싶으시면 좀 뭐 이벤트 페이지나 기획전 페이지 같은 페이지 있으시죠? 그런 페이지 주소 넣고 확인 눌러서 수집을 계속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한테 계속해서 수집을 요청하는 겁니다. 수집 요청. 수집 요청. 자, 검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자, 검증에서요, 여러분들, URL 검사 보도록 할게요. URL 검사.
이 URL 검사는 네이버의 검색 로봇이 우리 쇼핑몰의 컨텐츠 수집과 색인 정보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이 URL이 제대로 지금 수집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잠시만요. 위에랑 동일한 거 다시 제가 잘 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보여지시죠? 색이는 지금 세모, 메타. 네, 보이시나요? 타이틀 들어가 있고, 뭐, 요런 거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 설명 들어가 있고, SEO는, 네, 여기, 이 사이트 자체가 지금, 네, 보시면, HTTPS 안에 뭐 다른 어떤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여주시죠? 여기 안에 지금, 요거랑 요거가 HTTPS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프로토콜 S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링크가 존재한다. 그래서 요거를 지금 S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죠. 여기 보여주시죠. HTTPS 페이지에는 HTTP 콘텐츠만 삽입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 페이지 주소가 지금 HTTP로 되어 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SEO를 좀 명확하게 하고 요렇게 수집이 지금 잘 안 됐으니까 최근 색인에서 수집을 한 번 더 요청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집 요청을 또 통해서 진행할 수가 있겠죠. 수집, 네. 한 번 더 수집. 이렇게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과 URL 검사를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네이버 한번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구글 서치 콘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구글 서치 콘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은요, 여러분들, 먼저 이제 사이트 등록부터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통계를 연결한다면, 이 소유 확인은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애널리틱스라고 하는 우리 통계 분석을 연결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요, 속성 추가를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우리 진행한 그 소유 확인처럼 마찬가지로 소유 확인 그러니까 이 쇼핑몰이 너의 것이 맞느냐라는 소유 확인처럼 진행할 텐데요. 여기 URL 접두어 방식입니다. URL 접두어 방식이고요. 여기에 우리 쇼핑몰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버튼 누르게 되면 네, 네, 확인이 되었네요. 다른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쇼핑몰 주소를 넣고 URL 접도 방식입니다. 고도물 계속 버튼 누르게 되면 네. 소유권 확인이라고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HTML 태그 방식이 있어요. 태그 방식. 요 태그 방식에 나오는 요 메타 태그를 복사하셔서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어드민으로 이동해서 관리자 페이지 외부 서비스 설정에서 외부 스크립트 등록에서 이름 입력하고 상단 공통 영역에 붙여넣기 하고 저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다시 구글 서치 콘솔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 한 개당 여러 개의 쇼핑몰 등록 가능합니다. 쇼핑몰 하나의 단위를 우리가 속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연결되어 있는 쇼핑몰 하나 이동해서 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이 구글 서치 콘솔에도 이 사이트 맵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네, 사이트 맵 제출할 쇼핑몰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색인 색성의 사이트 맵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주소가 미리 입력이 되어 있죠. 여기에 마찬가지로 사이트 맵 점, 여긴 뒤에 XML 이런 식으로 입력해주고
자, 그리고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사이트 맵이 제출됨이라고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상태 성공, 발견된 하위 페이지 개수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죠. 보여지시죠? 사이트 맵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발견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 맵은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는 제출하게 되고요. 네, 이제 구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결이 잘 되어 있는 사이트로 한번 좀 이동해서 개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같은 경우는 이 하위 메뉴에 있는 모든 어떤 그 내용들의 그냥 하나의 대시보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치 콘솔은.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가 우리 네이버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아직 많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쉽게 좀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적. 네, 구글 서치 콘솔은 이제 실적 보고서가 조금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우리 트래픽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실적 보고서에는 쇼핑몰이 검색 결과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자료다. 그래서 실적 보고서에서는 클릭수, 노출수, 그다음에 총 클릭수, 총 노출수, 평균 CTR 등등등 계제수, 평균적인 순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날짜도 이렇게 우리가 맞춤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밑에 조금 내려보면 검색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검색어는 어떤 키워드로 이제 사이트를 검색해서 유입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몰, 쇼핑몰, 이제 호스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사이트가 노출이 된 것 같아요. 이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타이틀과 어떤 메타로 우리가 최적화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키워드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네이버하고도 거의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URL 검사 보도록 할게요. URL 검사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기 제가 앞에서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URL 자체를 잠시만요. 이 URL 검사를 누르고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네이버하고 동일하게 URL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특정 URL을 그대로 입력하거나 아니면 메인 화면, 메인 페이지 주소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이벤트 페이지 뒤에 주소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는 로그인 페이지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제가 테스트를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로그인 페이지 주소가 네, 이렇게 멤버 네, 그럼 이렇게 등록되어 있음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렇게 요 페이지 URL 검사하면서 이제 수집할 수 있는 페이지로 검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URL 검사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인 상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밑에 이제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이제 색인 관리라고 불리우는 이 색인 색성은요, 우리 사이트 쇼핑몰의 전반적인 이제 상태를, 색인 수집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렵지만, 총 이제 여기 회색 영역, 여기 보시면 수집이 되지 않은 페이지 14개, 총 21개 페이지 중에서 이렇게 개수로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요 페이지는 지금 수집이 된 페이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페이지가 지금 한번 수집이 됐네요. 날짜까지 보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생성이 되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요 페이지는 생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페이지는 수집할 수가 없는 페이지였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 자체가 왜 수집이 되지 않았는지 어떤 페이지인지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 코어 웹 바이탈은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준비했어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어 웹 바이탈에서 여러분, 요 페이지 스피드 인사이트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료 도구인데 그 웹사이트의 속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온라인 무료 도구입니다. 그래서 페이지의 속도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엔진 최적화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는 무료 도구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보시죠. 여기서 페이지 인사이트 사용해보기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화면이 이동하게 돼요. 중앙에 이동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소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분석하고 나면 바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하면서 성능 문제 진단하기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엔진 최적화 이렇게 점수들이 이렇게 확인되죠. 모바일 버전, 데스크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능, 접근성, 권장사항, 검색 엔진 최적화 이렇게 점수화하여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여지시나요? 이렇게. 요거는 뭐 어떤 것을 뭐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표화해서 네, 이렇게 제공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HTTP 사용하지 않는 주소 등 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또 보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태그 없음, 메타네임 태그 없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해서 입력해 주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이런 지표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지표를 한번 살펴보면 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LCP라고 하는, 네, 요거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사이트의 로딩 시간. 네, 사이트의 로딩 시간. 여기 CLS라고 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네,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시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요런 시간들은 사실 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뭐 이거는 뭐 검색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라기보다도 여기 페이지 인사이트 라이트를 통해서 요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보다도 우선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인지 요런 어떤 뭐 시간을 우리가 뭐 속도 개선을 통해서 뭐 이거를 전문가처럼 개선한다기보다는 저는 적어도 검색 엔진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네이버처럼 확인하는 간단 체크처럼 확인하는 것, 간단 체크처럼 확인하는 것, 그다음에 일부 메타 태그가 빠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체크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여기에도 페이지 스피드 네, 인사이트라는 이런 무료 온라인 툴이 있다. 네, 구글에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글 서치 콘솔과 네, 그리고 네이버의 서치 어드바이저 이렇게 해서 우리 쇼핑몰과 연관되어 있는 SEO 설정과 그리고 각각의 툴 사용하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1시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